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키마카 건축직 오리엔테이션 OT 강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보니까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험 보셨나요? 아, 안 보셨군요. 혹시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시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출문제는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재 부록에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고 있죠? 응? 여러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기출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있죠.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전 과목을 동일한 시간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혹시 그렇게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OT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도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능력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본인의 능력치와 중간 과정에 한번 능력치를 평가해 봐야 돼요. 근데 뭐 사실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줄 수도 있고 문제 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방직을 응시하겠다 그러면 지방직, 국가직 응시하겠다, 국가직,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응시하겠다, 서울시 해가지고요. 뭐 서울시는 따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는 거야. 한 3번 정도. 그럼 무슨 생각 들어? 내가 시험 공부를 이 정도 해야겠구나.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학생들은 공무원 공부한다 그러면 뭐 그냥 누구나 합격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합격을 열심히 해야지 합격하는 거거든. 그러면 본인 능력이 얼마큼 되니까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품에 빠지면 안 돼. 왜? 어떤 시험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 야, 공부하는데 내가 뭐 몇십 점, 점수를 잘 맞는 것 같아. 뭐 70점 맞으면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틀려요. 난이도가 틀리다는 얘기 뭐냐면 어떤 시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요. 합격생들이 막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시험은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겨우 가락만면 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국가직 7급 같은 경우 있죠. 국가직 7급 작년에 과락률이 몇 퍼센트가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났어 과락률이. 아니 80%예요. 국가직 9급 몇 퍼센트일까? 그냥 편안하게. 국가직 9급은 가락률이 7급보다 높진 않아요. 몇 퍼센트 했을까요? 작년도에 59%. 여러분 다 아직 몰랐어요 그거? 몰랐죠. 왜? 여러분들이 실제 생각해 무슨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해도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합격을 해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에 있는 학생들 있죠.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여러분이 응시를 해도요. 많이 참석을 안 해. 응시만 해놓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 두 번째는 또 뭐야? 응시를 해서 시험장에 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부족하신 분. 야, 시험 문제가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내가 꼭 패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검토해서 여러분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멘탈 정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간절함. 정말 합격을 해야겠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시면 결과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시고요. 아마 올해도 제가 노량진에서 면접 특강을 2번 했어요.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그 면접 특강을 할 때 우리 학생들 특징이 뭐냐?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 기본이죠.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내가 합격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은 면접까지 치열하게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연치 않게 사실 시험 보다 보면 공부한 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짧게 패스한 학생 분명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학생들 나름대로 뭐다 미리 사전에 본인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학원에 등록해서 또는 키마과 수업 들은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 학생 나름대로는 그 사전부터 준비를 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한 학생들은 도달을 하는데 자꾸만 흐려진단 말이에요. 목표의식이.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져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사람이죠. 여러분 같은 시기가 있었고, 여러분 또래의 어떤
많은 분들을 그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인드가 중요해. 그래서 저도 항상 잠자기 전에 이런 생각,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함으로써 다음날 또 새로운 일을 펼칠 때 즐겁고 어떤 간절함, 목표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약간의 지식, 뭐 약간의 어떤 이해,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 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분만이 최종적인 합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사이버 고시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직 공무원, 우리 교육 강좌가 뭐냐? 그럼 건축직 하면 이 국가직 공무원이 있어요.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이 있고요. 이 지방직 시험과 이 교육청 시험은요, 같은 날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방직을 응시하거나 교육청 시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지방직이나 교육청이나 계획 파트는 문제의 그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교육청.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지방직과 교육청 중에 교육청 구조 문제는 약간 특성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구조 공부할 때 강의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있다라고. 그래서 현재 공부하는 패턴이 약간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상이 아닐 건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알 거야. 본인이 경력 경쟁 임용 대상이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이 있습니다. 이 군무원은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무원을 응시하겠다 그러면 이 군무원 관련되는 그 사전 작년 공지를 꼭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 같은 경우 좀 시험 보잖아. 우리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 소호시 다. 하지만 군무원들은 공인 영어 성적이 미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무원 같은 거 응시하는 학생들은 항상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통 보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키마크 강좌에서는 이제 공사공단, 이 공사공단 보는 학생들도 전공시험 공부한다는 키마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공사공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대상들이 돼요. 대상들. 근데 이제 간혹 지금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비전공한 학생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생의 목표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건축직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게 기초 강좌부터 하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키마카 교육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본 심화가 3일체예요. 왜냐면 기본서 강좌 내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하나의 교육 강좌잖아요. 교육 강좌인데 대부분이 전공자가 많아서 사실은 뭐 기초 강좌 필요 없을 때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만약 기초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적인 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른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이런 지문들이 있다 그러면 심화적인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계획 기본 강의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좀 많고요. 강좌 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초창기에 제 강의 시간은 24시간이었어요. 24강.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달에 끝냈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2달 과정으로 계속 선순환했어요. 뭐 2순환, 3순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등록하는 게 아니라 2달 과정 듣고 다시 2달 과정 듣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2달 도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속 수강을 반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한 60에서 최소한 70강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교재 내용을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면 빠짐없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려요. 물론 아주 불필요하다 그러면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뭐 국어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정도 이해한다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전공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건축을 전공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대학에서 과목 그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학교에서의 목표는 틀리죠. 대학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그 대학의 가리큘럼과 그 교육 과정에 따른 목표가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는 교육 과정은 뭐냐면 건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적인 마인드. 저는 건축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가 도움되느냐? 면접을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돼요. 가끔 이제 그 1차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상담이 왔는데 제 교재를 공부를 하긴 했어. 교재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면접장에 갈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건축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지식이? 건축의 마인드라든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전공자로서의 생각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패스까지 돼요. 왜?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시험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학생은 또 많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에 1명 정도.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면접을 딱 보려고 했더니 이 건축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면접장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이 교육의 목표는 물론 사전 지식, 단순한 지식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적인 어떤 이런 생각, 건축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이 건축을 바라볼 때 이 지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득점을 높여주고 기본 배양을 하는 이런 목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국가직 당연히 시험 봐야 돼요. 그렇죠?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과 교육청은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주의할 사항은 분명히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약간 시험 문제 유형도가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이 군무원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군무원은 지방직이나 국가직 문제 유형처럼 변화가 됐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청과 군무원은 공개를 하지 않아. 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사실 초창기에는 약간 우리가 이상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해 하지만 지금 계속 국가직과 지방직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유형이 어디 가까워질까? 공개된 문제 유형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왜? 공무원 시험 문제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 정도 공부하는구나. 근데 교육청 계획은 거의 키마크 강좌 교재에 있는 이런 일반적 내용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교육청의 구조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이나 또는 문제풀이 하는 도중에 약간 별도의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애매하지만 조례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서울시 등시한다고 조례만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죠. 왜? 조례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갖다가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 있죠? 그것들을 제가 또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다. 왜? 시험에 나온 게 또 나와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한테 조례가 나와도 조례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러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나오면 좋은 거고 그쵸?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 뭐 다양한 그 과목을 강의하니까 이 건축계획 그 내용 그 건축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에 건축계획 그 다음에 설비, 법규, 환경, 도시계획, 단지계획 다 들어가 있죠. 주로 공사공단에 시험 볼 수 있는 그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잠깐 과목 소개해드리고요. 그럼 이 공무원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직 공무원이 뭐냐? 건축직.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번에도 면접을 제가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면접 오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합격하시면 꼭 OT 강좌 했던 그 내용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 OT 강좌하는 내용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건축 공무원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대체? 그 허가만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생각하면 허가밖에 없어. 그죠? 아니, 왜 공무원이 허가만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건축이잖아. 전공자잖아. 그죠? 건축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지 않았어요? 나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건축은 맨날 이러잖아. 뭐, 저도, 여러분처럼 건축을 전공했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건축은 공학과 예술의 결합이다. 그럼 공학과 예술이면 공학이에요, 예술이에요? 어디? 우리 학생 어떻게 생각해? 예술이에요? 예술. 어때, 우리 학생은? 공학인 것 같아, 예술인 것 같아요?
공학이에요. 이거 보세요. 생각이 틀려요. 근데 뭐라도 공학과 예술을 종합한 과목이다. 그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도 아니고 공학도 아닌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만 중요한 건 공학과 예술을 결합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엔지니어링이 갖춰야 할 어떤 그렇죠? 이런 냉정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예술가가 가져야 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어느 한쪽에 있다면 그 한쪽을 위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이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론과 다양한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변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건축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허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건설 행정이라 그래요. 건설 인허가, 건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건축직 공무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그래,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좀 아니까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 공무원 하는 업무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업무인데요. 시설, 시설에 관한 감독 업무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하잖아. 그러면 공무원 생활할 때 친구들 만나면 감독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들어봤어요? 감독하면 야구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감독관 하면 굉장히 권위 높으신 분이에요. 그 감독관이 누굴까? 건축직 공무원. 공사 현장을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의 기술자를 감독관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시설 감독을 하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들어갔는데 서울시 건설본부에 들어갔어. 그 건설본부에 들어간 분은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그렇죠? 현장 당한 시간이 더 많아. 현장이 계속 점검을 하고 안전이라든가 뭐 구조 점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시설 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행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행정 파트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되는 부분인데 기획, 건설 기획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기획이나 이 법령의 제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 국토부 들어가거나 중앙부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그 장관이 하는 그 관할 법령이 있어요. 이 관할 법령 중에 법령 규칙이라고 있죠. 규칙 같은 것들은 다 그 과에서 검토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 기획이나 법령은 주로 누가 어떤 공무원이 할까요? 예? 중앙부처.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본부 들어가면 서울시 관련되는 기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현재 이렇게 건설행정 시설감독, 기획이나 법령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는 게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카운터에 뭐 이렇게 주민등록 발급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건축적인 지식을 가지고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건축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특징들을 좀 얘기해 주면 국가직. 이 국가직 공무원이 뭐냐? 국가직 공무원. 이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의 각부 장관님들 계시죠? 그 장관님들이 어떤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직 공무원은 뭐 우리가 혹시나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가직 중앙부처라서 무조건 세종시에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만 해도요. 국토부는 당연히 어디 있을까? 세종시에 있겠지. 하지만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각 시도 지역에 지방에 건설 행정에 관련된 이 업무를 하셔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해요? 기관장, 지역 기관장이 또 필요해.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국장님급이 국장급이에요. 국장님들이 국토관리청장으로 가십니다. 국토관리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뭐 예를 충청도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국토관리청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관장 이름이 국토관리청이에요. 청장님. 그러니까 현재 중앙부처에 있다고 항상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구급공무원 들어가면 중앙부처보다는 이렇게 산하기관,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이에요. 중앙부처와 이 산하기관의 발령이 나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제 일도 잘하고, 그쵸? 얘 인재다. 그럼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면, 그쵸? 업무를 하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꼭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다가도 중앙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현재 산하기관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다 국가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막 물어봐요. 근데 지금 현재 OT 강좌가 중요한 거야. OT 강의 하는 도중에 제가 여러분 면접 때 준비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런 공무원은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국가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주로 뭘까? 주로 이 중에 이 기획이나 법령 쪽이에요. 응?
기획이나 법령, 건설기획, 국가 전체의 어떤 건축과 관련된 건설기획 하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국토부 말고도 여러 부가 있겠죠. 여러 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직 공무원 중에 교육부 공무원이 있어요. 이 교육부 공무원은 중앙부처만 있을 것 같지만 교육부 시설과 직원들은요, 물론 중앙부에도 있지만 대학교 있죠. 여러분, 대학, 국립대학. 국립대학 시설과 직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중에 고향이 어디지? 청주. 뭐 청주 근처에 국립대학 있나? 충북대.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뭐 교육부 공무원이 됐어. 그럼 시설과 직원이 되는 건데, 중앙부처에 있는 게 어디 가는 거야? 충대 딱 가는 거야. 얼마 좋겠어, 그죠? 예, 충대. 굉장히 좋죠. 학교가 진짜 좋아요. 중앙부처. 그 사람들이 보면은 생활은 중앙부처가 좋을 것 같지만 학교가 대학이 훨씬 좋아. 그래서 가끔 교육부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쵸? 이렇게 업무도 하면서 굉장히 좀 캠퍼스 낭만적이잖아. 그죠? 아무래도 얼마나 좋아요. 월급 받으면서 대학에 있다는 거 괜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국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이에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은 우리 시도로 이제 뽑아요. 시도. 시라는 건 뭐냐면 광역시, 그렇죠? 이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시 도급에서 뽑아서 이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시군으로. 그럼 현재 요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2015년도에 도에 엄청나게 인원을 많이 뽑았어. 근데 그때 커트라인이 지방직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축직 공무원. 예? 80점? 또 70? 60? 그 좋아하죠. 또 70점 정도? 90점? 60점? 예. 58에서 80점까지 사이가 커트라인이야. 시군별로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2개 시군은 아예 합격생이 없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해. 그래서 요즘에는 지방직마다 잘 발표를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통계치를 내는데 요즘 통계치 안 내. 왜? 그런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몰래 얘기하는 거, 우리 건축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시군에 지원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소신 지원해야 돼요. 소신 지원. 생각해 보세요. 어떤 58점 갖고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80점 이상 합격이에요. 그럼 75점 맞았다. 그럼 여기서는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고득점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지방직은 결과적으로 정말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공무원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커트라인을 얘기했지만 과락이 되면 안 돼요. 과목 과락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과목 과락. 그럼 공무원 시험의 룰은 뭐냐? 과락이 없어야 돼요. 이 과락은 없어야 되니까 40점 미만. 그쵸? 과목별 40점 미만이 나오면 일단 이분은 아쉽지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과락을 면하고 점수가 평균 점수야. 평균 점수. 이 평균 점수를 과락일 때는 여러분들 가산점 안 씁니다. 하지만 평균 점수. 이 평균 성적에는 여러분 가산점 들어가. 그래서 평균 성적에 의해서 가장 높은 1등부터 2등, 3등, 4등, 5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 공교롭게도 요번에 4명을 뽑아야 돼.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동그랗게도 4, 5, 6등이 동점자가 나왔어. 그러면 자 보세요. 기관에서는 4명을 뽑아야 돼. 근데 몇 명이 들어와? 6명이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운이 좋게도 딱 4명까지만 그렇죠?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운이 좋게도 1대1 면접도 있을 수 있어. 이건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복을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8명 모의집인데, 한 15명 정도 합격을 해. 그럼 뭡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럼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58이라는 건 뭐냐? 1등이 몇 점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명을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58점이 2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지방직이 제일 좋아요. 왜 좋을까? 여러분 고향이잖아. 여러분 고향. 지방직 시험은 이렇게 편차가 생기지만 중요한 건 지방직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 그 지방직이 하는 업무가 뭘까? 대부분
대부분 건설 행정 업무예요. 지방직은. 그래서 지방직은 대부분 시군에 소속된 건축가 업무를 합니다. 물론 건축가 말고도 우리가 주택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건축과 건설 행정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에서 이 본부는 어디 갈까? 본부는 주로 하는 일들이 기획이나 법령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본부. 왜냐면 이 서울시 본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필요한 건축적인 어떤 기준 같은 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상 뭐다? 이쪽은 이 본부나 아니면 중앙부처 감독이고요. 요건 특별한 업무. 그 다음에 건설행정은 주로 시군에서 지방직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건설행정 업무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이 딱 되면 그 다음에 교육청이죠. 교육청. 이 교육청은 우리가 교육부에 있는 산하기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부 장관님이 자기네 교육의 어떤 실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앙에서 뭐라고 해도 저기 대학, 중고, 초중고에서 그렇죠? 교육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초중고를 관할하는 기관장이 있어야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기 때문에 시도의 교육감이라고 있어요. 교육감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장이 있어요. 교육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얘 도지사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 시군구청장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만약 교육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급에 있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교육구청장과 구청장은 하는 업무가 달라. 기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들어가는 이 업무는 대부분 시설과 업무예요. 시설과 업무라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감독입니다. 시설 감독.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시설과 근무를 하니까 시설에 관한 감독 업무예요. 감독 업무. 그래서 현재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국가직에 뽑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합격하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는 지방직과 교육청을 둘 다 붙는 경우인데 지금은 그게 안 돼. 한 날 시험 보니까.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육청을 가야 돼요? 아니면 국가직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만 얘기해 주면 이런 얘기예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업무일까? 주로 시설 감독이죠. 건축에 대한 CM 업무를 합니다. CM.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무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뭐만 했어? 학교만 했어. 학교만 계속 공사 감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알아, 뭘 알아? 학교 건축을. 엄청 잘 알아, 학교 건축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설 감독 주로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그쪽 분야의 기술적 감리 감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 중에 시설 쪽이기 때문에 현재가 학교 분야엔 전문가 쪽인 업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청의 특성상 민원이 거의 없어요. 왜? 공사 발주하는 거잖아. 공사 발주하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갑을 중에 그 갑이의 을이에요. 갑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인허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사 감독관의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에 시달리진 않습니다. 다른 업무보단.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 게 학교, 초중고에 대한 시설 감독하는 게 교육청. 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은 실제로 우리나라 그 군사에 관련된 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공사 감독하는 건 군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시설과에서 파트별로 이제 근무하다가 공사감도 있다 그러면 나갔다 왔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활동적이죠. 활동적. 이런 업무를 합니다. 시설에 관한 지원 업무.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군 시설에 대한 뭐 시설 감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군무원이고 학교에 관한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 감독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기술적인 어떤 이 공사 감독 파트가 많습니다. 자재 공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죠. 뭐 서울시는 합격을 하면 서울시 본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각 그 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해요. 국가직과 서울시 특징이 뭐냐? 지역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수 있으면 국가직 시험 볼 수 있고, 지방이나 교육청 볼 수 있고, 서울시 볼 수 있고, 군무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오는데, 서울시 문제는 약간의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도 제가 알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뭐 공사공단 같은 경우 있는데, 그럼 공사공단과 이 공사공단과 이 공무원은 어떻게 틀릴까? 근데 가끔 보면 공사공단 공무원 학생들 그 주변에 있죠, 가끔 보면. 그렇죠? 근데 공사공단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상담한 학생들 많아요. 공사공단 공부하고 싶다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 LH 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SH 공사 등 이런 데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국제공항공사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 있는데 이 공사공단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그 국가. 나라나 또는 지방에서 어떤 건설 사업을 해야 돼. 근데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 건설 사업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필요한 공공사업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주를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필요한 일을 민간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공공사업이니까 잘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뭘 생각하냐면 그 필요한 공공사업을 자본을 출자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어줘요. 회사를. 그 사업체가 바로 뭐다? 국영기업체. 공사공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사공단의 LH공사는요, 국가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고요. SH공사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럼 LH공사는 아파트 많이 짓죠, 지금. LH 아파트 많잖아, 그렇죠?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다? 국가에서 자본을 출자한 거고, 이 국가가 주로 중요한 중무부서가 어딜까?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이 LH공사 가끔 감사도 들어가고 합니다. 또 LH공사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조직들은 준공무원이라 합니다. 준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본 출자를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사공단도 준공무원이라 한 이유는 뭐 사실 본인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잘라지 못하죠. 그렇죠? 뭐냐면 보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보다는 약간 그 부분이 약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까만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지금 완전히 그렇죠? 노땅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견디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기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들은 좋은 게 뭡니까? 한번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완전히 보장을 해주죠. 보장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고 그 대신 월급이 좀 많아요. 공무원들보다. 왜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신분이 약간 불안한 만큼 월급은 많죠. 신입 직장인을 하잖아. 월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이 많은 만큼 공무원과의 약간 차이가 생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가장 OT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그럼 공무원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 행정 업무도 하지만 건설 기획, 법령 관련되는 중앙부처 일을 하고 그다음 때에 따라 자기 자기 조직이 속하는 건물은 누가 짓는다? 자기네가 스스로 공사감독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교육청이나 군무원처럼 어떤 공공시설 중에 학교라, 또는 군부대 시설, 이런 것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에 적합하느냐, 어떤 적성에 맞느냐에 따라 응시를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몇 가지 시험 볼 수 있어요. 국가직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교육청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무원 볼 수 있고 서울시 보는 거예요. 서울시. 4개 중에 한 개만 합격하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국가직 공무원 공부한 학생들이 나 서울시 공무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보통 합격을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어쨌든 전국 서울이죠. 전국 서울에 있는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직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 왜? 가끔 1차 시험 면접 끝난 데 떨어졌어.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면접자 중에 일부 국가직이나 서울시 합격한 애들은 아예 지방직 최종 임용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끝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률이 높은 게 지방직이에요. 왜? 지방직 같은 거 면접에 약간 점수가 좀 낮아도요, 상대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가끔 생깁니다. 결혼 학생들이. 왜? 서울시나 국가직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정말 여러분 입장은 뭐야? 지방직이 제일 좋은 직장이다. 왜? 여러분이 고향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 교과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건축계획 교과목은 굉장히 많은 과목을 합친 과목이에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어떤 과목이든 계산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계산기 많이 썼죠?
계산기 쓸 수가 없어. 계산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계산기를 써야 할 만큼 아주 복잡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계산기 쓸 수 없습니다. 건축계획엔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와. 다행스럽죠? 다행스러워. 거의 안 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범위가 넓어요. 이 범위 넓다는 건 뭐냐? 실제로 계획 교과목만 해도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축, 계획, 총론, 총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나 단지 계획 관련되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 계획 강론. 이 강론이 뭐냐?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은 뭐 주거라든가 업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 강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 한국건축사, 서영건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환경과 설비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요. 여기다가 법규까지 포함하고요. 이 총론 내에는 의장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기사 과목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강론 수준이죠. 건축계획은. 강론이 거의 건축기사는. 그 다음에 건사는 뭐 사실 공부도 안 해요. 공부했어요? 솔직히. 안 했죠? 공부했어요? 기사 공부할 때? 건수사? 안 왔죠. 건수사 공부하면 뭐라 그래? 정신없는 애라고 그래. 이거 몇 문제 나온다 공부하냐.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법규는 공부해야 되겠지. 그럼 뭐냐? 건축기사에, 그 다음에 설비 공부해야겠지. 그럼 건축기사 과목이 몇 과목이야? 3과목 들어가고 환경, 건축사, 도시단지 총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방대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건축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수업 들으시면 그냥 무난하게 점수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를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범위가 넓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거를 집어서 제가 별표 치거나 설명해 줘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과목도 굉장히 간편해 보여요. 처음엔 되게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시험을 잘 볼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공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별로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사 시험 문제 포인트와 공무원 시험 문제 포인트는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시험 문제의 유형은요. 기사 시험이나 자격 시험은요. 문제 연행식이에요. 이 문제 연행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공무원 시험은 똑같은 문제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왜? 출제자가 같은 경우니까. 자, 생각해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출제를 했어? 문제를 냈죠? 근데 그분이 또, 뭐 어디 출제합니다. 이렇게. 출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를 못 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한 문제를 내는 거야, 자기가. 그럼 뭐냐? 출제위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내죠.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누가 출제를 했다고, 출제위원 했다고 또 그 문제가 나온다? 안 그래요. 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 왜? 자꾸 기준이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혹 보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 기사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답이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 그때 매년 인력풀을 통해서 뽑아요. 뽑아서 그 사람한테 문제를 내고 나중에 버리는 거야, 그 문제를.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문제 나왔다는 얘기보다 그분이 계속 활동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원 강의 할 수 있다, 없다? 못 합니다. 왜 못할까? 저도 출제를 받아. 그럼 잘 안 한다 그래. 왜 못한다? 아니, 내가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출제했다고 거꾸로 치자. 그래도 그 문제 나중에 사정되는 거야. 왜?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 왜? 출제위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항상 남아있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문제 냈죠. 몇 년 있으면 그 문제 써먹어, 못 써먹어? 못 써먹어. 왜 못 써먹어? 출제위원이 바뀌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 남이 출제했던 거 그대로 출제할 것 같아? 안 하지. 그럼 비슷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 그분은 계속 그 활동을 하니까 남아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바뀌면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현재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 공무원 시험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문제의 답이 미리 기사처럼 공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위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문제 유형도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 바뀐다는 건 뭐냐? 사람들의 관심과 그 어떤 출제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니까 문제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출제됐던 중요한 문제는 남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전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전공 중에 이런 문제 중요하다는 문제는 계속 나오는 이유가 출제위원이 바뀌어도 이런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어떤 이슈 갖고 있거나 중요한 어떤 건축의 마인드에 관련된다. 그럼 그 문제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하면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는 끝에 가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잘 몰라. 두껍고 내용이 많으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득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키마카 교육 강좌는요. 기본서 강좌가 있어요. 기본서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테마 특강 끝나면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 문풀 과정은 이렇게 정리하면 문풀 과정이에요. 문풀 과정은 우리가 3주 완성 과정이 2번 있어요. 2번 있고 요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겠죠. 합격하면 면접 특강이 있습니다. 면접 특강 요 보통 제가 2시부터 7시까지 셋, 넷, 다여, 일곱, 5시간 정도 무료로 해줍니다. 올해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친구나 누구한테 있으면. 저 면접 특강은 항상 자료를 무료로 주고 무료로 제가 5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집단 면접 준비와 그 다음에 모의 면접, 그 다음에 개별 면접까지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면접 특강과 이렇게 여러분이 교육과정 요거는 합격하신 분이면 키마카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해드리고요. 끝나고 7시 정도까지 남아있으면 제가 밑에서 햄버거 하나 사세요. 세트. 왜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우리가 종합 세트 있죠? 예, 종합 세트 하나씩 먹고 면접하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연주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좀 했어요. 왜 했냐?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 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예요. 지금 교육 강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건축직 공무원이 되겠고, 건축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겠고, 이런 업무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하시면 합격은 반이 된 겁니다. 반 이상 합격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공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